안녕하세요. 카네기 입사의 김병석입니다. 사실 오늘 제 소개를 고우순 우리 16기 고우순 어머님이 해주기로 했는데 오늘 건강검진이 있어서 그걸 노윤수 부기 노윤수님에게 또 했는데 오늘 안 오셨어요. 어저께 저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엄청 보냈거든요. 질문까지 해서 엄청 기대를 했는데 이 자리에 없어서 자료를 어제 새벽 12시에 받았는데요. 자료가 이렇게 A4 용지로 한 3장이에요. 자료가 너무나 엄두가 안 나서 제 시급 발표보다도 자료가 더 많아가지고 당황스럽지만 두 번째 발표니까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완주군의 완주군 하면 이제 로컬 푸드에서 성공한 모습만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그 이면에 감춰진 그 노력과 실패 사례들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실패 사례다 보니까 좀 구체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간단히 PT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PT를 틀었습니다. 네. 안쪽이 10분. 사람들은 성공을 꿈꾸죠.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은 없고요. 실패하지 않는 것은 아예 시도도 않는 것이 실패를 안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했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의 저희 완주군의 모습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년 6개월 동안 마을 공동체 육성 팀장을 했는데요.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모 사업도 잘 만들고 해서 많은 돈을 가져다가 마을에 갖다 주면 마을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1억, 10억까지, 20억까지 이렇게 돈을 중앙부처에 가서 발품을 팔아서 가져다가 마을에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을 주민들은 즐겁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마을도 그런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2009년도에 운주면에 있는 마을인데요. 산촌 생태마을에 어렵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4억 2,500만 원을 마을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10만 명이 탐방계로 유치해서 마을이 새롭게 업그레이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14억 2,500만 원이 마을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마을 주민들은 싸우기 시작했어요. 치열하게 싸웠고 3년 6개월 동안 싸우면서 결국에 마을에 있던 공동체는 깨졌고요. 이 14억 2,500만 원은 고스란히 반납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마을은 공동체가 깨져있는 안타까운 마을입니다. 두 번째는 봉동에는 생강이 유명하죠. 향토산업마을에 선정된 마을입니다. 마을 사업을 하려면 마을의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을은 마을 리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3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가져와서 그 공장을 지어서 거기에서 그 생강을 가공하려고 했었는데 그 마을 리더가 생강을 지려면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그 공장 업체를 마을 리더 임의대로 선정을 했어요. 마을 주민들의 허락 없이. 그리고 8개월이 지난 시점에 행정에 알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체가 어떤지를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아주 유명한 굉장히 안 좋은 업체였어요. 그래서 또 중간에 그 업체에서 마을 주민들이 돈을 받아서 선진지 견학까지 갔다 온 그런 상황이었어요. 도저히 돌릴 수가 없었고 그 업체가 이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희들은 이 업체에 맡겨서는 이 제대로 공장을 지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마을 주민한테 거출해서 되돌려주고 계약을 해지를 시켰습니다. 물론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한 뒤에 3개월 동안 이 업체 사장한테 협박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다른 그 업체를 선정해서 건물을 지었고요. 지금 이렇게 마을에서 생산한 편강 그리고 다양한 상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상과면에 있는 마을인데요. 귀촌한 부녀회장님이 굉장히 헌신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마을 사업을 했고 메뉴까지 개발을 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도와주지 않았고 마을에 있는 어르신 한 분이 유독 그 부녀회장님을 미워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해줘야 될 분이 이장님이신데 이장님은 아무런 역할을 안 하셨어요. 결국에 부녀회장님은 지쳤고 이 직을 내놨고 이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에도 선정됐지만 마을기업을 반납했고 이 공장은 현재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을을 완주군에 있는 마을들을 공동체를 만들고 교육을 시켜서 공동체 회사를 227개 마을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전주시의 한 개 동에 재생 사업으로 200억이 넘는 돈이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개 동에 2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는데 저희는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데 50억도 안 들었습니다. 적은 돈으로 정말 엄청난 많은 일들을 했고요. 101개 마을에서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100이라는 의미는 많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100이라는 의미도 있고 많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희 완주군에는 100개의 마을 공동체가 생겼고요. 그 100개의 마을 공동체를 하면서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한 개 마을들이 다 내 손가락이라는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손가락이 10개의 손가락이 있고요. 10개 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잖아요. 마을 사업을 하다 보면 잘하는 마을도 있지만 대부분 마을들이 속을 썩이는 마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런 마을들을 내 손가락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했고요. 마지막 100은 그 한 개 한 개 문제 있는 마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마을들을 100번 이상 찾아갔다는 겁니다. 한 번 찾아가, 두 번 찾아가고 10번 찾아갈 때는 마을 주민들이 관심조차 주지 않지만 50번, 70번 찾아가면 마을 주민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100번을 찾아가면 마을 이장님이 먼저 마중을 나와서 인사를 하시죠. 공무원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우리 마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마음을 오픈을 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민원들을 해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실패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공동체 사업 마을회사 육성 팀장을 할 때 명함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내가 3년 6개월 동안 이 일을 했고요. 마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마을을 회사 수준까지 만드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그냥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어려운데 마을을 회사까지 만든다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을을 공동체를 묶어서 회사로 만드는 일을 했고요. 그때 일주일간의 그 일은 일주일간의 제 일과는 월화수목 금금금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한 번도 주말에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로컬푸드입니다. 로컬푸드가 완주에서 2012년 최초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그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일본에 있어요. 일본은 길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발전이 되어 있지만 일본은 길을 중심으로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km마다 이런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1993년도에 103개를 정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103개가 지금은 1,500개로 늘어났어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농협도 갔었고요. 정부에서도 갔었고 언론에서도 갔었어요. 이 모델을 보고 그래 이 모델이 맞아.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모델이야. 우리나라에도 이걸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지만 어느 곳도 이걸 시도한 곳이 없었어요. 그 내부의 모습은 화려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지역에 있는 농가들의 사진을 걸어놓고 직접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렇게 직거래를 하는 형태였습니다. 그것을 2007년 4월 27일 대한민국에서 보잘것없는 조그만 시골적인 만주군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지금은 전국에 150개 정도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용진 농협인데요. 하나로마트 1층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농협에서 50% 자부담을 하고 저희가 50% 자부담을 해서 오픈을 해서 농가를 모집을 했어요. 취소한 농가가 100농가 이상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100농가 정도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놔야 소비자가 물건을 가져가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여기에 공고에 응모한 안 죽은 농민이 3농가였어요. 아마 접었을 거예요. 대부분 그랬으면. 저희들이 새 농가를 가지고 설득을 하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농가를 쫓아다니면서 설득을 했어요. 그 새 농가가 10농가가 되었고 30농가가 되었고 100농가가 되었고 300농가가 되었고 지금 3,000농가가. 그 3,000농가가 지금 효자동 직매장에 1000가지 품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효자동 1000가지 품목은 새 농가로 있습니다. 만약에 농협과 행정에서 설득하지 않았다면 우리 권순옥 대표님 좋아하는 로컬푸드 효자동만 오면 어땠을까? 기사가 안 나요. 노크로프 때문에 2012년 10월 31일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을 원래 그 아파트 샵 앞에 저희들이 오픈을 했었습니다. 3년 정도 영업을 열심히 했고요. 소비자가 한 5만 명 정도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불행하게 2016년 2월 16일 효자동 직매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 있는 효자동 직매장의 주인이 전주시였기 때문입니다. 3년이 되는 시점부터 전주시에서 재계약을 안 해줘서 저희들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2월 16일 날 이전을 했는데요. 걱정을 엄청나게 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매장은 3년 동안 저희들이 구축을 해서 거기에 노하우가 다 담겨 있고 거기에 소비자들이 5만 명이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효자동 직매장에 반절만 했으면 좋겠다고 매출이 반절만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3개월이 지나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됐어요.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전주 그 옛날에 있던 매장은 하루에 300만 원을 파는데 저희는 2천만 원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갔다가 전부 저희로 오게 되었고요. 전주에서는 그러면은 그 매장을 처음에는 복지시설로 쓴다고 했는데요. 그 공간을 전주푸드 직매장을 개설을 했어요. 그렇게 개설을 하고 영업을 좀 잘 했으면 좋은데 1년 6개월이 지나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시설이나 아무리 좋은 목도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12개 직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작년 한 해 505억을 벌었습니다. 1,000원, 2,000원짜리 상추와 배추를 팔아가지고 505억을 벌었고요. 로컬푸드 전체, 로컬푸드 직매장, 농가 레스토랑, 학교급식, 꾸러미를 합치면 2,230억을 벌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돈이 전부 서울로 갔습니다. 하지만 2,235억의 90%가 농가로 갑니다. 2,007억이라는 돈이 농가로 가는 거죠.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지역의 약자에게 소비한 돈들이 가는 거고요. 완벽하게 저희들은 이 돈의 90%를 지역의 약자인 농가와 공동체에 되돌려주고 있는 셈입니다. 학교급식입니다. 이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지금 학교급식 다른 곳의 시스템을 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돈을 확보해서 보조금으로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로 돈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럼 일선 학교에서 영양교사 선생님이 입찰을 통해서 식재료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형태인데 입찰이라는 것은 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이 제공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은 소비자와 완주 농가와 소비자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 정립되었는데 그 뒤에 저희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완주에 있는 정말 건강하고 좋은 재료를 공급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2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교육청은 예전 그대로 하기를 원했고 저희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지침에 보면 현금이나 현물로 줄 수 있도록 돼 있어 저희는 현물로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렇게 완주에 있는 저희 90%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작년 한 해 저희들이 54억이라는
완주 식재료를 공부를 해줬습니다. 완주 로컬푸드를 보러 이렇게 전국에서 지금도 이렇게 오고 있고요. 와서 보면 저희들의 손을 꽉 잡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 어려운 일을 먼저 완주에서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가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오픈을 하는데요. 반절이 망했고요. 반절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그분들은 결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중간에 그 과정들은 생략하고 오로지 직매장만 내는데 관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의 눈높이에는 소비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처음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했던 것은요. 기획 생산하는 것부터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년 연중 저희들이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이 60품목밖에 안 됐어요. 60품목 가지고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만족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300품목으로 늘렸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죠. 이 1000평의 밭에 옛날에는 농가가 상추 하나만 심었습니다. 그것을 10개를 나눴어요. 10개를 나눠서 상추도 심고 시금치도 심고 그렇게 다양한 품종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고산에 가면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그 주민들을 교육시키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옛날에 마룻바닥으로 돼 있어요. 그 마룻바닥을 교육을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하루에 3번을 바닥 공사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10년 동안.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고요. 다른 지역은 이런 과정이 생략됐습니다. 지난주에 5년 후에 이 모습 관련해서 했는데요. 5년의 모습은 이 두 가지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지금 입고 있는 책과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저는 지금 황혼님이 책을 빌려줘서 5년 후 내 인생을 읽고 있고요. 요즘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은 저는 지금 카네기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카네기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르는 곳이 정말 많아서 정말 잘 나가는데요. 이게 작년에 저희 부서에서 산 탕이에요. 상만 이렇게 10개 이상 상을 받았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복지발전 정책 포럼에서 저를 불러서 가서 또 완주군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복지 쪽에서도 저를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에는 태안군에서 젊은 공무원들이 30명이 제 강의를 들으러 오고요. 11월 30일에는 경기도에 가서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들과 중간지원 조직 전문가들에게 또 강의를 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성공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성공한 공무원보다는 제가 현장에 있을 때가 정말 마음이 편하고요. 주민들하고 있을 때가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실패를 경험 삼아서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현장을 다지는 행복한 공무원이 되고 싶고요. 그런 행복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카톡을 벌써 써서 올려놨나? 강병석 과장님의 마을 공동체 실패사를 통한 백백백 손낸 감동이에요. 한선 변호사께서 회사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감사 운동을 하라고. 저는 우리 강병석 과장님한테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슨 감사가 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